NFL 선수들은 연중 가장 추운 경기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존 케임 2026년 1월 24일 오후 12시 2분 미국 동부 시간 2008년 1월 20일 쌀쌀한 그린베이에서 열린 자이언츠와 패커스의 NFC 챔피언십 경기 킥오프 몇 시간 전 뉴욕 자이언츠 선수 10여 명은 늘 하던 대로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들은 옷을 겹겹이 껴입었다.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떨어졌고 체감 온도는 영하 23도였다. 그들의 입김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강타했다. 순식간에 그들은 또 다른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그린베이 선수는 아무도 경기장에 없었다.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죠. 전 자이언츠 펀터 제프 피글스가 말했다. 그때 정말 엄청나게 추울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자이언츠 선수들은 매서운 추위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했고 여벌옷과 손난로, 발가락 난로, 손난로를 챙겼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적합한 하프타임 간식인 수프와 핫초코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 워밍업 동안 21년 경력 만에 처음으로 장갑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키커 로렌스 타인스의 홀더 역할도 맡았던 피글스는 손과 발이 너무 차가워 연습킥을 할 차례가 되자 스냅을 한 번만 받고 차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밍업에서 펀트를 하지 않은 것은 선수 생활 중 그때가 유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나쁜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피글스는 말했다. 그의 손은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싱크대 아래에 손을 넣었는데 그때부터 손이 아프기 시작했던 게 기억나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피글스 선수단이 겪었던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시카고에서 열린 일요일 NFC 디비전 라운드 경기에서 베어스가 로스앤젤레스 램스에게 연장전 끝에 20대 17로 패한 데에는 혹독한 추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미국 동부 시간 킥오프 당시 기온은 화씨 19도였고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12명이 넘는 현역 및 은퇴 NFL 선수들이 ESPN과의 인터뷰에서 영하의 기온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과 전략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은 신체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톰 브레디처럼 잠수복을 입어 추위를 막는 선수도 있고 시카고에서 열린 램스 경기에 출전한 일부 선수들처럼 발에 카옌 페퍼를 바르는 선수도 있습니다. 램스는 일요일 시애틀 원정에서 시오크스와 경기를 치르는데 기온이 섭씨 4도, 화씨 40도 초반 정도로 예상되어 후추를 뿌리는 묘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덴버에서 열리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브론코스의 AFC 챔피언십 경기는 기온이 섭씨 영하 6도, 화씨 20도 정도의 체감온도는 영하 7도, 화씨 1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신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선수들은 날씨가 상대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심리적 또는 경기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합니다. 폰 밀러와 같은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경기를 해봤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심리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다른 어려움으로는 손가락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거나 손이 마비되어 공격 라인맨들이 블로킹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물 마시기조차 어려워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동상 위험인데 돌핀스의 수비 라인맨 잭 실러와 전 시애틀 시오크스 세이프티 캄 챈슬러는 경기 중에 동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이 혹독한 추위를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팀과 선수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에즈피엔 리서치에 따르면 따뜻한 기후 지역의 팀들은 지난 10년간 포스트 시즌에서 기온이 0도, 섭씨 0도 이하일 때 3승 12패를 기록했으며 가장 최근의 사례는 월요일 피츠버그에서 열린 휴스턴의 와일드카드 경기입니다. 선수들마다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많은 선수들이 몸을 즉시 따뜻하게 해주는 한 가지에는 동의합니다. 바로 승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글스가 램보 필드에서 열린 경기에 대해 가장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연장전에서 자이언츠의 슈퍼볼 질의 진출권은 타인스의 47야드 필드골 시도에 달려 있었다. 타인스가 앞으로 나왔고 접착력이 강한 리시버용 글러브를 낀 피글스는 공을 잡을 준비를 했다. 스냅이 높았는데
제가 잘 잡아냈어요. 킥 소리를 듣고 거리를 알 수 있었죠.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향했지만 왼쪽으로 휘어질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피글스는 자이언츠에게 23대 20 승리를 안겨준 성공적인 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로렌스는 저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라커룸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어요. 아마 따뜻한 곳에 있고 싶었나 봐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경기가 끝난 후에도 조금도 춥지 않았다는 겁니다. 브래디답게 추위를 이겨낼 독특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2004년 1월 10일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디비전 라운드 경기는 패트리어츠 구단 역사상 가장 추운 경기로 기록되었습니다. 경기 시작 당시 기온은 섭씨 영하 4도였고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시작 시 기온이 화씨 32도, 섭씨 0도 이하일 때 35승 8패를 기록한 브래디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7년 에즈피엔의 마이크 라이스에게 그 특수복에 대해 추위를 막아주고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며 움직임도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디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스태포드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소속으로 추운 날씨에 경기를 할 때 그런 헬멧을 썼다고 말했다. 라이온스는 돔 구장에서 경기를 했지만 매년 그린베이와 시카고를 방문했다. 여기 온 이후로 꽤 여러 번 입었어요. 2021년에 램스에 합류한 스태퍼드는 말했다. 더 따뜻하게 해줘요. 그게 저한테는 큰 장점이에요. 그렇다고 몸에 딱 달라붙는 옷도 아니고요. 그의 코치인 션 맥베이 역시 이를 지지한다. 맞아요. 저는 그 안에 스쿠버 슈트를 껴입어요. 맥베이는 지난달 뉴욕 제츠와의 16주차 경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 섭씨 6도였다. 그건 매튜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엄청 꽉 끼긴 하지만 따뜻하긴 하네. 라고 생각했죠. 저는 딱히 뭘 하진 않아요. 엄마는 제가 모자를 안 쓴다고 항상 잔소리를 하세요. 귀랑 손이 너무 얼어붙는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 복장을 맹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쿼터백 마커스 마리오타는 2017년 플레이오프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와의 경기에서 테네시 타이탄스 소속으로 뛰면서 그 복장을 착용했는데 이는 브래디의 전팀 동료였던 맥카셀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마리오타를 괴롭혔던 두 가지 장비 중 하나였습니다. 따뜻하긴 했지만 투구할 때 좀 불편했어요. 마리오타가 말했다. 평소에 바이저를 착용하는데 경기 전에 벗어야 했거든요. 입김 때문에 눈 보호대가 얼어붙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라커룸에 들어갈 때까지 헬멧에서 벗을 수가 없었죠. 전 캔자스시티 치프스 공격 라인맨이자 현재 워싱턴 커맨더스 소속인 닉 알레그레티는 캔자스시티에서 매 시즌 몇 차례 추운 날씨 속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는 추운 날씨에 20일에서 30일 동안 훈련하며 그런 환경에 맞는 복장을 갖추는 법을 익힐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소매 옷을 입어요. 소매 있는 옷을 입고 경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라고 2024년 마이애미와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백업 라인맨으로 출전했던 알레그레티가 말했다. 스쿠버 슈트를 입고 보온 셔츠에 양말을 두 겹 신고 장갑 안에 얇은 겨울 장갑을 하나 더 끼곤 했죠. 마이애미전은 훨씬 추웠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엣지 러셔인 본 밀러는 버팔로와 덴버에서 뛰었는데 선수들에게 난방 벤치와 단열 재킷이 제공되기 때문에 터틀넥 외에는 따로 옷을 입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밀러는 추운 날씨에 연습하는 것과 추운 날씨에 경기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경기를 할 때는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손난로도 있고 신발난로도 있고 벤치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장에 나가는 건 고작 5분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사이드라인으로 돌아와서 재킷을 입고 몸을 따뜻하게 감싸면 되죠. 경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아요. 샌프란시스코의 와이드 리시버 켄드릭 본은 이스턴 워싱턴 대학 시절 추운 날씨 속에서 경기를 뛰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비법을 터득했습니다. 긴팔 셔츠에 타이즈를 걸치거나 딱 한 겹만 껴입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입을 필요는 없어요. 더워지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거든요. 더워지는 건 언제든 가능하지만 식히는 건 불가능하죠. 라고 그는 말했다.
일단 경기에 들어가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경기 전과 초반이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캔자스시티 치프스 소속으로 추운 날씨 속에서 경기를 뛰었던 가드 앤드류 와일리는 경기에 나서기 전 벤치에 있는 히터를 이용해 손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1에서 2분 정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축구화도 히터 앞에 갖다 댑니다. 몸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에 감각을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시카고 베어스의 세이프티 케빈 바이아드 3세는 캔자스시티에서 두 번이나 극심한 추위 속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2016년 루키 시절에는 기온이 섭씨 마이너스 1도였고 4년 후 테네시 타이탄스는 에로우헤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킥오프 당시 기온이 섭씨 영하 8도, 화씨 17도에 불과했습니다. 경기 전 워밍업부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시간까지 모든 준비 과정이 짜증나요. 라고 바이아드는 말했다. TV 타임아웃 때는 히터 옆에 서서 30초 남았을 때 다시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가 작전 지시를 받죠. 경기 중에는 경기에 집중하고 공격팀이 뭘 할지 생각해야 하잖아요. 양팀 모두 똑같은 날씨에서 경기를 해야 하고요. 또 다른 전략은 하프타임에 마시는 음료입니다. 어떤 선수들은 뼈 육수나 닭고기 육수를 마시고 알레그레티는 핫초콜릿을 선호합니다. 미니 마시멜로를 넣어서요? 아, 물론이죠. 그래야죠. 그가 말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하는 경기는 하프타임이 특히 짧게 느껴져요. 겨우 몸이 따뜻해지면 2분 남았어요. 라고 하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요일 시카고와의 경기를 앞두고 일부 램스 선수들은 향신료 보관함에서 카이엔 페퍼를 꺼내 발에 발랐습니다. 노즈 테클프나 포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애틀에서 뛸 당시 팀 동료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램스 장비 담당 직원들이 카이엔 페퍼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했을 때는 너무 많이 발라서 발이 너무 더웠어요. 라고 포드는 말했다. 하지만 그는 향신료 사업에 계속 매달리고 있어요. 코너백 코비 듀란트는 처음에는 포드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 그러다 직접 시도해봤다. 선수들은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사이드라인에 히터를 두고 축구화 안에 발가락 워머를 넣는다. 하지만 일요일 경기에서는 약간의 향신료를 뿌린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냥 발을 따뜻하게 해줘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어요. 라고 포드는 말했다. 하지만 포드는 동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전술 하나를 들었다고 말했다. 누군가 추위를 피하려고 자기 몸에 오줌을 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포드가 말했다. 제 팀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바비 와그너는 2016년 1월 10일 미네소타에서 열린 NFC 와일드카드 경기를 앞두고 몸을 풀던 중 전례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이킹스는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홈구장으로 사용했던 메트로돔에서 2016년 시즌에 개장한 현재 홈구장인 US 뱅크 스타디움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미네소타 대학교의 야외 경기장인 TCF 뱅크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바로 그곳에서 웨그너와 그의 시애틀 시호크스 팀 동료들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기온과 체감온도 영하 25도의 혹독한 추위를 경험했습니다. 누군가 재채기를 하는 걸 봤는데 재채기한 물방울이 입술에 닿기도 전에 얼음으로 변하는 걸 봤어요. 라고 바그너는 말했다. 챈슬러는 시애틀전 승리 후 며칠 만에 손가락 끝과 손톱에 검은 반점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의사의 진찰 결과 동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저는 동상에 걸려본 적이 없었어요. 챈슬러는 에즈피엔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잠깐 제 손가락을 잘라버리실 건가요? 라고 생각했죠. 날씨가 몹시 추워지면 선수들은 입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밀러는 2013년 덴버가 볼티모어와의 디비전 라운드 연장전에서 패배했던 경험 덕분에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을 입에 다 넣지 않고 코수염이나 셔츠에 쏟으면 고드름이 맺히죠. 밀러가 말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가드 마셜 욘다는 수염이 있었는데 수염에도 고드름이 맺혀 있었고 가슴에도 고드름이 맺혀 있었어요. 또한 가슴 아픈 장면들도 있습니다.
2008년 경기에서 자이언츠 감독 톰 코플린의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저는 그가 영구적인 피부 손상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피글스는 말했다. 장비조차 안전하지 않다. 2024년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는 돌핀스의 레프트 태클 테론 암스테드가 인간적인 수준에 가깝다고 표현한 날씨 속에서 치러졌는데, 그 경기에서 마이애미의 한 수비수가 치프스의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를 강하게 태클하여 헬멧의 플라스틱 껍질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아마도 추위 때문에 부서지기 쉬웠던 것 같다. 마홈스는 교체용 헬멧이 필요했고, 구단은 사이드라인에 준비해둔 헬멧을 사용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마홈스가 경기 후 말했다. 추위는 종종 전력선 작업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힘든 건 손가락이 삐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손가락이 삐면 부러져 버리죠. 알레그레티가 말했다. 추운 날씨에 경기를 뛰면서 손가락이 삐지 않는 경우는 드물어요. 손가락이 훨씬 뻣뻣해지거든요. 와일리 감독은 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기에서는 손으로 수비수를 느낄 수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냥 손뼉 치기만 하는 거잖아. 그가 말했다. 때리고 움켜쥐는 게 아니라고. 손에 감각이 있어야 해. 글씨체조차도 영향을 받습니다. 2007년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백업 쿼터백으로 3년 차였던 애런 로저스는 12월 23일 시카고 원정 경기에서 생애 가장 추운 경기를 경험했습니다. 시속 22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체감온도는 영하 2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이 쿼터쯤 되니까의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쓸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로저스가 말했다. 추운 날씨는 또한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안다면 상대방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밀러는 공격 라인맨들은 상대를 많이 잡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손을 뻗어서 태클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죠. 저는 날씨가 최대한 추운 걸 선호합니다. 경기장이 얼지 않고 눈이 오지 않는 한 괜찮아요. 눈이 오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상대가 몸싸움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각도로 러시를 할 수 없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2024년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마이애미 돌핀스를 26-7로 이기기 전 알레그레티 감독은 경기 전 워밍업 동안 마이애미가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전광판에 비친 모습을 보면 선수들이 마치 옹기종기 모여 마지막 순간까지 뛰쳐나갈 생각만 하는 것처럼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알레그레티 감독이 말했다. 그들에게는 거의 100도나 변한 상황이었죠. 정신적으로 어떻게 그 경기를 이길 수 있을지 상상도 안 돼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평소에 강인한 선수들조차 얼어붙어 버렸어요. 바그너는 미네소타를 상대로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애썼다고 말했다. 어떤 선수가 소매 없는 옷을 입고 나오는 걸 봤어요. 와그너가 말했다. 그런데 다음 공격 때 스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잡았다 싶었죠. 정신적으로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건 정신력 싸움이죠. 1985년 12월 스노우볼이라는 별명이 붙은 경기에서 지미 자일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선수단은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타이트 엔드인 자일스와 버커니어스 선수단은 12월 1일 기온이 섭씨 27도, 화씨 81도였던 도시를 떠나 그린베이로 향했는데, 그곳의 체감온도는 같은 날 영하 18도, 화씨 0도였습니다. 따뜻한 기후에서 온 팀답게 추위의 대비는 최대한 철저히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한 날씨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경기 전, 경기 중, 그리고 경기 후에 35cm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21대 0으로 졌다.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라고 자일스는 말하며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팀에는 난방 시설이 없는 벤치와 단열 기능이 부족한 재킷을 입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숨을 쉬려고 일어설 때도 있었고 얼굴에 붙은 눈을 털어내려고 헬멧을 벗어야 했어요. 그렇게 많은 눈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밀러는 얼어붙은 잔디밭에서 자신이 상대 선수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리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버팔로에서 뛰는 것을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와 5성급 호텔 수준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이 상대 선수에게 더 힘든 경험을 선사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을까? 사실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어쩌면 제가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전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다. 램스의 엣지 러셔인 제러드 버스는 오하이오에서 태어나 펜실베이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 시절 3년을 뉴욕주 북부의 올버니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추위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달 제츠와의 경기 전에는 워밍업 때 상의를 탈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경기였어요. 올버니 대학 시절에는 눈 속에서 연습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추웠다는 뜻이죠. 그 경기는 정말 추웠어요. 저희는 사이드라인에 있었는데 저랑 바이런 영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다시는 저렇게 못하겠어라고 생각했죠. 선수들은 승리가 결국 감기를 낫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피글스는 그린베이 경기장을 나서면서 금세 몸이 달아올랐고 기쁨에 넘쳐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패배한 팀의 벤치에서는 그런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는 2021년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패트리어츠가 영하 7도의 추운 날씨에 빌스에게 패배한 후 그 진실을 깨달았다. 그러면 훨씬 더 추워지죠. 라고 보니 말했다. 닉 웨고너, 사라 바숍, 코트니 크로닌, 브룩 프라이어, 롭 데모프스키가 이 기사 작성에 기여했습니다.